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화면 공유 허용해놔가지고 그 발표 자료 띄워 놓으셔도 돼요, 미리.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열어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네네. 일단 네. 갤럭시 탭으로 접속을 하고 있는 네. 터라 네. 혹시 공유가 지금 잘 되는지 한번 체크만 한번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보이실까요? 네, 쌤 잘 보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일단, 8시 정각에 시작을 해서 사실은 네. 그, 40분 아, 안으로 발표를 아니, Q&A까지 그래도 마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제가, 원래는 전에는 이제 김정은 박사님이 해주시다가, 제가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제가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간사를 맡아가지고, 제가 이게 음, 유료 계정이 아니어가지고, 40분 네,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네, 더 되면은 이제 한번 끊어서 다시 접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네. 너무 발표하신 선생님께 너무 죄송하게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어, 해보고 너무 아닙니다. 많이 네, 불편하면은, 네. 금융학회에 요청을 해서 뭐 유료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나 이런 걸 좀 아,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근데 네. 사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네. 짧은 게 오히려 부담은 덜 해서 좋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쌤. 네. 그리고 보통, 협동조합을 하시는구나. 예. 네, 사례 네. 발표는 주로 교사분들이 다 들어오시지요. 맞아요. 지금까지 저도 사실 올해부터 이 활동을 하게 돼서 잘은 아,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러시구나. 네. 지금까지 활동했던 거는 거의 선생님들만 들어오시고, 또 이제 교수님들이나 뭐 연구 박사님들은 뭐 많으면 두 분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근데 제가 화면이 사실은 네. 공유 화면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네네. 다른 분들이 참가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상황이 어, 사실은 보이지가 네.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저랑 쌤밖에 네, 없어가지고, 네, 제가 녹화는 네.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톡방에 한번 링크는 띄웠는데, 한 네, 1, 2분 정도만 더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시작할까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네, 저희 막 시간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네. 이번 거부터는 제가 이거를 저장해서, 뭐, 그냥 링크를 링크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네, 그죠. 올려서 저희 그 음, 홈페이지에 같이 이렇게 탑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괜찮으신가요, 쌤?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1분 네, 가량만 한번 기다려 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그러면 그 초등 경제교육연구회 소속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아,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 연구회가 되게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되게 네. 대단하시고 좀 되게 개인적으로 부러워요. 그 약간 그 감사합니다. 네. 연대랑 이렇게 적극성이랑 이런 게 되게 잘 아, 돼 있는 것 그쪽 같아서 움직임이 사실은 네, 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쪽이라 네, 가지고, 저번에 네, 아마, 음, 네, 그, 그, 지금 활동하시는 네, 금융학회에 지금 가입하신 초등 선생님들은 많은 음, 비율이 아마 여기 아, 경금교 연구회이신 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저번에 음. 그 이은주 선생님 발표해 주셨을 네, 때도 되게 좋은 네. 자료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진짜 도움이 많이 네. 됐거든요. 아, 은주쌤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진짜, 저는 진짜 너무 날것새고라서 제 컨텐츠 너무 부끄럽고요. 선생님들한테 많이, 네, 배우고 아닙니다. 되게 많이 자극도 네.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네, 과목이 사회, 네, 저는 이제 죠 고등학교 이제 일반 사회 교사여가지고 경제도 하고 아, 뭐 사회 네. 정치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고등에서는 뭔가, 뭐라고 할까, 재구성을 한다거나 수업의 유연성을 시도하는 게 초등만큼 그 과목 간 융합으로 시도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실 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네. 저희도 이제 사실 막 다른 과목 간의 그런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도 조금 부족하고 또 그런 용기도 사실 잘 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음, 초등학교 선생님들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주변 동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좀 같이 하자고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동학년이라든지 동료 교사 같은 해 이제 가깝게 근무하는 동료 교사도 네, 운빨도 많이 작용한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들기도 음, 해요. 그쵸, 그쵸. 그래서 네, 어떻게까지 이제 합의, 업무를 음, 또는 연구에 대한 케미가 잘 맞아야 또 잘 발전을 하고 뭐 같이 하자고 하거나 이렇게 될 네,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 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 일단은 네. 발표를 시작해 보실까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 시간이 또 네, 가고 있으니, 네, 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처럼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협동조합이랑 초등학교에서 쓰는 이 두 단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질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렇게 쫙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상원초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례 발표를 하게 되는 이 수업의 내용은 조금 오래됐습니다. 4년 전 이야기고요. 코로나가 어, 완벽히 종식되지 않은 시기라서 블렌디드 수업과 등교도 막 섞여 있고, 네, 그래서 조금 제한이 있었던 시기인데, 6학년 아이들을 맡게 되어서 동학년 선생님들과의 합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도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신데, 네, 근데 저도 이제 같이 팀원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연구하고 재구성해서 준비한 수업 사례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총 네 가지로 되어 있고요. 왜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보는 이 수업에 대한 자평, 제언, 그리고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 한 가지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프로젝트의 배경인데요. 초등학교에서는 사실 경금교라는 그 연구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소소하게 선생님들이 창업이라든지 어린이 사업가라는 명목의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들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늘상 반복적으로 겪는 문제점 같은 게 발견이 됐었어요. 첫 번째는 주로 성실한 학생이 주로 팀장을 맡게 되거나 또는 똑똑한 친구들, 야무진 친구들이라고 하죠. 그 친구들이 이제 팀장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반 안에서 느린 친구 또는 교우 관계상에서 더불어 소외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정말로 겉절이처럼 주변을 맴돌거나 팀 안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교사 안에 소속된 공무원 집단으로 이렇게 분류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창업교육이라고 하는 게 학급 전체가 같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팀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매출 경쟁 같은 느낌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본인의 물건을 잘 팔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팀 안에서의 역할 배분이 이 처음에 말했던 성실이랑 두 번째 말한 이 천천히 친구랑 역할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서가지고 설명을 한다거나 판다거나 하는 좀 보여지는 업무를 주로 이제 전자의 학생이 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는 그림자 노동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후자의 학생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좀 과열이 되다 보면요. 그 똑똑이, 성실이 이 친구가 욕심이 나니까 그 다른 친구들을 다그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업장이라고 하는 실제 경제 상황의 모델로 봤을 때 결코 어, 저희가 바라는 그림상과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저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이 창업 수업 말고 또 다른 모델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노원구 소재의 학교를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수업 재구성을 지원해주는 예산을 선생님이 따셨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이제 동학년끼리 저희가 그때 아마 연초에 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계획서를 내고 그리고 예산을 받고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계획서를 쓰는 이 목표상에는 이런 것들이 저희끼리도 내부적으로 일단 좀 얘기가 됐죠. 경쟁을 종속되는 경험이 아니고 경쟁을 체험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6학년 3개의 반이 똑같은 수업을 공동으로 6학년 전체의 협동조합을 운영해보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쟁을 한다 치면 저희는 물건을 정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경쟁자가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의 물건의 가격을 소위 말하는 교실 화폐가 아니라 저희 정말 현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운영했었던 조금 아쉬웠던 이야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출만 보지 말고 아이들이 개개인이 어떻게 전후로 프로젝트 수업을 기준으로 성장했는지를 보는 형태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공익에 기반한 협동의 가치를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워보자. 그리고 이게 뭐랄까요? 팀장, 그러니까 막 사장과 직원이 아닌 조합원이라는 동등한 주체성으로 시작을 해보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동학년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구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들은 여러 해 동안 담임교사를 하면서 다른 아이들을 각각 거치면서 느꼈었던 창업교육의 문제점이었는데요. 근데 새롭게 만난 6학년 아이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이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업 재구성을 할 때 여러 과목을 섞어서 하는데 당연히 이제 주된 과목은 6학년 사회에서 경제사 단원을 배우게 됩니다. 그 경제사 단원을 배움과 동시에 그 경제 발전의 그림자도 함께 배우게 되거든요. 그 이론적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대안적 모델 형태의 협동조합을 경험해 보는 것인데 아이들은 지식적으로 그럼 거기에 대한 이론 내용을 배우겠죠. 원래는 순서대로. 그리고 그렇구나 하고 이 책을 덮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조금 더 큰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 내용에 왼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안에 해당하는 소단원이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가지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그림자와 문제점을 먼저 배워보고요. 그리고 경제 체의 특징은 실제로 아이들의 협동조합을 운영해 보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또는 실제 선택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이것들을 배워보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교과서를 짚어보면서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라서 갈등도 커지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졌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성장함에 비해 따라감에 따라 이제 빈부격차라든지 또는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들의 보조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더 필요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일단 책으로 한번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전태일, 김진수, 한올림, 웹툰 작가, 이거는 또 현재 진행형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막 필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나. 이렇게 판정을 받고 했었던 게 어떤 문제가 있고 현재도 이어지는 문제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봅니다. 근데 주로 이걸 텍스트로만 배우다 보니까 뭐 과거에 그랬겠지 라는 생각만 하고 이제 딱 잘릴 것 같아서 그렇다면 현재 사람들의 심리도 진짜 이렇게 뭔가 간극이 벌어지거나 문제점이 생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 라는 걸 아이들에게 실증적으로 증명해보고자 게이미피케이션 느낌의 시뮬레이션 게임형 수업을 하나를 고안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20명이 안 됐어요. 저희 학급 수가, 학생 수가 되게 작아가지고, 한 17명, 18명, 뭐 이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서 랜덤으로 4명의 아이들만 사장을 시킵니다. 근데 이 4명의 아이들 중에서 2명의 아이들은 역할의 성격을 고정을 시켜줘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그 사업의 이익만 추구를 하라고 사업자의 캐릭터를 명명을 해줍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욕심꾸러기 사장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베풀어라. 받은 만큼, 이익을 낸 만큼 아이들도 그 직원들에게도 같이 막 보너스도 많이 주고 공정하게 일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의 옵션은 자유롭게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대신 가게가 망하지 않게끔만 라운드별로 운영을 하도록 뒀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업의 팀들이 음식점을 동일하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차별로 라운드를 거치면서 어떤 결과가 마지막에 나오는지를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이 사장으로서 써야 하는 비용이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을 거죠. 유지비 같은 이제 그 가게를 운영하는 관리비 같은 것도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하면서 계속 이익을 내야 하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어, 노동자들이 이제 해고가 되고 임금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임금이 줄어드니까 소득이 작아져서 물건을 사 먹지 못하고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 반 중에 두 반이 정확하게 똑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보고 문제 있다. 근데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지금 보시는 PPT처럼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배워보는 경제 구조가 오른쪽에 해당하는 여러 명에게 기회를 주면서 비싸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지속적으로 사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그 중에 하나로 배워볼 거다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만들어지는 단계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립 총회를 열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조합원도 모을 거고요. 정관도 작성을 할 거고요. 출자금도 낼 거고요. 이런 단계별 이제 스텝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왜 만들었는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출자금을 냈고 실제로 뭔가 물건을 팔고 했으니까 당연히 매출이 나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잉여금이 생겼을 때, 그리고 손실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요. 조합이 권이 될 거라면 보통은 이제 거기 안에서의 그 6학년 학생만 생각을 할 텐데 교사도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동학년 선생님들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거기에 외에서 목표를 공유할 수 있거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거나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거나 하는 사람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학교 선생님도 되었고요. 보호자분들께도 자격이 가능하다고 같이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지식적인 내용들을 같이 이제 배워보고요.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건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돈을 어떻게 쓰지? 사회적 경제의 의미에 따라서 기부를 하거나 조합원끼리 이제 배당처럼 이제 나눠 가지거나 또는 사회적인 소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해서 반별로 나온 의견들을 이제 수합해서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손실금이 나왔을 때는 네, 이 정도는 사실 저희가 벌었어야 하는 금액이거든요. 지원받았었던 예산과 그리고 그 만들었던 생산품에 대한 재료비, 그리고 그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문예체 강사님을 따로 모셨어요. 거기에 대한 강사비, 인건비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어서 이 정도 금액은 최소한 벌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에 해당하는 경우면 거의 이제 출자금을 못 받는 경우에 가까워졌거든요. 근데 사실 출자금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 되게 소소하게 받았어요. 100원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참여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동전 하나씩 반별로 모아서 뭔가 그거를 이제 계좌에다가 같이 이제 모아두면서 매출로 기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창립 총회를 위한 가정통신문을 만들고 보호자께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 그 공개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수업에 창립 총회를 여니까 보호자께서는 오세요. 근데 어떻게 오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어서 줌으로 모두 오세요. 라고 이렇게 초대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동일하게 가정통신문으로 적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협동조합 만들긴 할 건데 그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 물건을 무엇을 팔까에 대한 계획서를 국어랑 사회를 연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미리 다 해놓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사님을 따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저희끼리 다 입을 좀 맞췄어요. 답정너처럼. 얘들아,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학교의 시설 같은 그런 자본들을 한번 찾아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저희 텃밭이 있었고요. 가사실에 재봉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공실이 있었어요. 이 내용들을 이제 힌트를 이제 키워드처럼 계속 주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니 하면서 이 내용들을 채워본 겁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하고 기업은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며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온라인 수업도 같이 병행을 할 터라 비슷한 포맷의 이제 PPT 템플릿 같은 걸 하면서 아이들에게 공유를 해줬었는데요. 이 예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강점, 약점 소개를 하고 이런 걸 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선택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협동조합의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친환경 생태 협동조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산되는 물품들이 다 이제 업사이클이거나 환경을 이제 반하지 않는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창행주나 양말목 상품이나 아니면은 텃밭에 따로 인공적인 이제 비료나 토양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친환경 텃밭을 운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목공이라고 해서 오토마타라는 이제 작은 장난감이나 도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어요. 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이게 총회 때 사용이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고도 만들었는데요. 이 협동조합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또 이게 약간 그 브랜딩 같은 게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판다와 사자라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동물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판다랑 사자예요. 셀 앤 바이. 그래서 약간 초등스러운,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을 사용한 그 동물이 들어간 되게 귀여운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끼리 설문을 받아서 반별로 후보를 3개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게 중앙에 보시는 그 이하윤 학생의 판다와 사자 동그라미 로고가 선정이 되어서 이게 판매 물품에 이제 부착돼가지고 많이 판매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배송을 해서 소비자께 갈 때 이런 취지로 저희가 상품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논설문 수업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총 세 가지의 갈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수공예 팀이라고 하면 여기에 목공예, 양말 목공예로 방석을 만들고요. 카네이션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목공에서는 오토마타랑 기차도 만들었어요. 도마도 있었고, 텃밭 같은 경우는 비료 이렇게 해가지고 감자를 키웠었거든요. 거기에 홍보에 대한 그 역할도 나눠서 직접 이렇게 양말목 색깔별 분류도 하고, 샌딩도 하고, 텃밭도 키우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상황을 진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 판매만 일단 먼저 루트를 열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그 판다와 하자라는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위해서 아이들이 미술 수업을 활용을 해서 이런 대표 커트를 사진을 찍고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미리 캔버스가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맷을 사용해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오늘의 집 같은 사이트 한번 보고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활동지도 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격도 사실은 문제였었는데요. 원가라고 생각이 드는 이 재료비가 있습니다. 양말목이 키로당 몇 개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얼마 또는 이제 도마도 얼마 고객들은 얼마에 샀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시장가로 이와 비슷한 상품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 조합해서 다른 옆반들이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많이 이제 투표를 한 가격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배송비를 생각을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송비를 생각을 하니까 저희 학교 그때 바로 옆에 우체국이 있어가지고 배송비를 생각을 해서 4,500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실제로 이때 그 1학기에 진행을 했었는데 지역 장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다가 오프라인도 가자. 그래서 이 물건들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작은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도마를 판매를 했었는데, 실제로 한 맞은편에 계신 셀러분이 조금 멀리 있긴 했지만, 도마를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가격을 좀 낮게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한테는 사실 생계를 위한 생업으로 이걸 판매를 하러 오신 건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네, 네, 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생산 활동에 조금 방해가 되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일단 가기는 했었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이 금액, 숫자, 이제 쌓여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래프를 작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산 보고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 한번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6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3학년 때부터 그래프를 하나씩 배워요.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6학년 때쯤 되면은 비율 그래프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 다양한 그래프의 성격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할 건지를 생각해가지고 월별 판매량, 물품 판매량, 지역별 또는 이제 물건을 팔고 낸 수익의 비율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해보는 이런 마무리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게 수학이 사실 그냥 이렇게 둥 떠 있는 학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다양한 생활 모습을 정면에서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의미로서 수업도 마무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매출이 사실은 잉여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자금을 이제 돌려드리지 않고 받을 수 없다. 너네가 원래는 이거를 지원받은 금액이었으니까 갚아야 하는 돈이지 않니? 그래서 이 해당하는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2학기에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만든 NGO 단체 프로젝트를 또 하나를 운영을 했어요.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고품이 또 남아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필요한 곳곳에 뭐 도서관이라든지 또 이제 우체국 직원분들께 이렇게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수업을 돌아봤을 때 제가 느끼는 부분은요. 창업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교사의 가치관, 목표, 이거를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각자가 잘 하는 걸 하나하나씩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만, 공교육 안에서 나름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 다양한 형태를 동일하게 경험을 해보는 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또 두 번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똑같은 문제 상황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아이들이 사실 성향이 수업을 달리한다고 해서 바뀌진 않으니까 맨 처음 제가 문제점으로 이야기 드렸던 성실한 친구들은 뭐든 어떤 학습이든 몰입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짜 끝까지 마무리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하면서 우리는 똑같은 조합원이고 똑같은 역할을 받고 만약에 이 영업이 난다면 똑같은 분배를 받을 거야. 그래, 좋아. 약속을 다 했는데 어, 역할이 좀 부족한 친구들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진짜 누가 봐도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합원인데 배우는 동등하게 하는데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처음 잡았었던 이야기는 성장에 대한 초점으로 본다면 그게 평가에 잘 남아있도록 제가 아이들 기록을 잘 잡아놨어야 하지 않나. 기준점,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더 줬어야 하지 않나라는 조금 아쉬운 점이 남고요. 현금 사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사실 처음 해보다 보니까 현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실이랑 논의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계좌를 막 교사 개인 계좌로 막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잘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금 논의를 잘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 여기까지인데요.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었었던 이 의견은요. 창업교육이나 어쨌든 이렇게 협력학습을 하게 되면서 잘하는 아이들은 본인의 파일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이제 욕심을 내거나 하고 못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덜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업교육이나 또는 이걸 확장시켜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모든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를 가질 때, 음,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실 중등 이제 넘어가서는 이제 다 그냥 이렇게 평가로 들어가니까 한 만큼 쓰면 된다 싶기도 한데 초등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점수로 막 나와지거나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걸 할 때마다 조금씩 이게 괜찮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을 보시면서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의 이런 팀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음, 역할 분배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네. 너무 좋은 사례를 나눠주셔서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 질문에 대한 그냥 저의 생각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되게 고민이 많았어가지고 항상 팀 프로젝트 할 때 뭐 여러 좀 애로사항을 겪는데 이제 애들은 아무래도 점점 더 갈수록 팀 활동보다는 그냥 개별 활동을 되게 선호하는? 선호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또 아무래도 이제 좀 잘하는 애들은 그런 막 무임승차하는 학생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좀 본인들이 혼자 많이 해야 되니까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걸 막 좀 이제 학습에 대한 성취도가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이제 뭐 개별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나 혼자만 안 하면 되는데 이제 팀이라는 책임감이 생기니까 더 힘들어하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이제 얘네들이 뭐 다음 이제 뭐 대학에 가서 사회에 가서 해야 되는 게 팀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팀 음, 활동을 좀 시키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결과적으로 퀄리티가 조금 더 여러 의견이 모여져서 좋기도 하고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음, 주셨던 듯이 이제 이게 평가로 들어가면은 또 이제 애들도 민감해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고민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가지셨던 그 문제의식이 되게 자극이 많이 됐어요. 여러 명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협력 학습이 없을까라는 거에 대한 결론이 협동조합으로 나왔다라고 하시고 그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저도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사회적 경제 활동 이런 정말 여러 단체 단위의 그런 협력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음, 해주신 활동이 되게 정말 교육에 가까운 그런 활동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너무 이제 평가 위주로 제 수업이 갈 때면 내가 너무 애들한테 학습만 시키고 있진 않나 이런 반성이 들 때가 음. 있는데 되게 좋은 활동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큰 자극이 됐습니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저도 사실 실제로 운영하면서 저의 저의 과거 모습을 아이들에게 투사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감정 과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근데 사실 저 역시도 그 어린이였을 때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 쪽에 가까웠었기 때문에 음, 능력주의에 기반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가고자 하는 욕심 많은 친구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도 갈팡질팡 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기회를 준다라는 게 저는 포지션이 학원 강사도 아니고 과외 선생님도 아니고 공립학교에서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되뇌였지만 근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 친구가 역할을 한 2인분, 3인분을 혼자 하고 있어요. 음. 옆에 애는 이제 0.5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그래도 전과 후가 너네가 성장했다면 그건 잘한 거다. 네, 저는 네, 네,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께 기회가 되면 이렇게 드리고 싶었던 게, 그게 네,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근무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애들의 성장의 변화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보면 되게 그 뭐 공부도 잘하고, 이제 뭐 그런 역량도 뛰어나고, 근데 이제 애들이 뭐 공동체성까지 있는 아이들, 정말 이제 뭐 지덕체가 갖춘 그런 아이들을 음, 음, 보면은 음, 음, 음. 너 어떻게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뭐 리더십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뭐 이렇게 생각할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랑 이런 걸 해봤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이런 어, 활동을 했어요 이런 애들이 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저는 좀 리더가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되게 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사실 요즘에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음. 좀 공동체 의식이나 좀 그렇게, 좀 이렇게 뭐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어, 마음이나 이런 걸 가진 아이들은 좀 드물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음. 선생님들께서 그런 교육을 해주실 때마다 아마 아이들이 단기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성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와, 선생님 얘기해 주셔가지고 되게 뭔가 그간의 어떤 내적 갈등이 엄청 위로받는 느낌이 아,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네. 오, 선생님, 근데 저희 네. 이게 줌이 1분 미만 남아가지고 꺼질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군요. 그럼 다시, 저희 대화는 다 된 것 같아요. 네. 아, 네, 저는 하고 알겠습니다. 싶은 말을 다 아, 했고, 네. 선생님께 사실 여쭤보고 네. 싶었던 이야기에 대한 답변도 너무 충만하게 아, 들어서 아닙니다. 오늘, 네, 이런 뭔가 네. 좀 좋습니다. 네. 끊으셔도 네. 됩니다. 아, 네,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거 업그레이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발표 네. 너무 잘 수고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 편안한 하루 네.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